XSFM입니다. I, D, W, K. 조사와 징벌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원래 나쁜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원래는 멀쩡했던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합니다. 2014년 10월 마지막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한 멀쩡해 보이는 단체가 개인에게 가한 잔인한 폭력과 거짓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2014년 10월 마지막 날에 뵙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배현수입니다. 수석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가 났습니다. GM, 한국 GM, 네. 쉐벌레의 이제 준중형 차량 중에 크루즈라는 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GM 대우 시절에 라스티 프리미어였죠. 라세티 프리미어라고 불리던 차였죠. 네. 그죠. 지금 모델 이름만 바뀌었지, 미국식으로 바뀌었지, 네. 다 옛날에 국내 있던 차입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스파크고, 그 위에 라세티가 크루즈죠. 네. 크루즈 차량의 이 실제 표시 연비가 실제 가동 연비보다 9%, 플러스 마이너스 3% 될 겁니다, 아마. 네네. 9% 정도로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것에 따르면 한국 GM이 이 사실을 직접 실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겠다 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이 연비 차이 한 1km, 2km 정도 허용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서 나오는 이 정도의 차이를 죄다 보상을 하면 한 40만 원도 된다고 하는데, 죄다 보상하면 이제 몇백억 원이 나갈 겁니다. 그러겠죠. 예, 25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이. 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연비 검증 강화를 했고, 이것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국토부를 칭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 앞에는 이제 소비자라든가 언론 매체 혹은 소비자 주권 운동을 하던 분들의 그 동안의 눈물겨운 노력이 뒤에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예. 이 이야기를 양지로 비춰내기 위해서는 말이죠. 네. 앞에 이제 들어오면서 인트로에서 이 형이 얘기해 주었지만, 어떠한 문제점들이 햇빛을 보고 서치라이트를 받고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정도로 많이 비춰지지 않으면 했던 잘못을 자연스럽게 또 하고 자연스럽게 또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걸 당연하고 그냥 뻔하고 편하게 여겼던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대우각성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그렇긴 하지만, 네. 개인에게만 맡길 것 같으면 국가는 뭐하러 있으며 언론은 뭐하러 있겠습니까? 네. 어제 했던 이야기와도 비슷한, 이제 사회가 공감할 만한 상황, 그 사회가 이제 함께 판단을 하고 할 상황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가족도 그렇고요, 단체도 그렇고요,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요, 썩어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양주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 한 건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요.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슈테픈 볼프 제뉴인 레서,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이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즈,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랑 PC 게임? 모바일 게임이지. 캐주얼 게임 아니면 RPG? 난 쉬운 캐주얼 게임. 여럿이 같이 아니면 혼자서? 같이 해야 재밌지? 친구 아니면 이성? 다 필요해. 그렇다면 언니는? 유혹의 한수. 빙고, 오목, 장기, 뱀주사위, 보물찾기. 다양한 게임을 앱 하나로 하면서 채팅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유혹의 한수뿐이라고. 유혹의 한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제작과 운영의 정답은 언제나 필로비즈. pillowiz.co.kr.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광고와 생활. 슈테픈 볼프 제뉴인 레서. 이게 슈테픈 볼프라는 게 네. 그 헤르만 헤세 작품이더만요. 아, 그래요? 예. 그 황야의 일이라는 헤르만 헤세 작품이고 예. 이게 원제가 슈테픈 볼프입니다. 아, 그 작품에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막 아무나 막 패고 다니고 뭔가 밀수를 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나중에 철든 뒤에 개 잡아먹고 예. 가죽 장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황야의 일이에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장지갑과 작은 지갑. 네. 조그만 지갑. 조그만 조그맣다는 건 얼마나 타는 얘기예요? 제가 봤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폐에 쏙 들어가고 그거보다 조금 여유 있는 그리고 카드 한 8개 들어가는 그런. 네. 그렇군요. 아저씨용 목걸이 파우치. 그렇죠. 목걸이 파우치. 가죽으로 돼 있는. 이건 요즘, 아저씨가 아닌 이상 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요즘 근데 10대들도 이런 거 쓰고 다니던데. 진짜요? 10대, 20대들. 그리고 20대 아이들 있잖아요. 목에 소지품 걸고 다닌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좀 20대 초반이나 목에 이렇게 뭐 걸고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무슨 어디 취직해가지고 사원증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뭐 지갑 같은 걸 목에다 걸고 요새 다니더라고요. 그게 유행이 카드 목걸이, 네. 가죽 지갑 요만한 카드 저건데 젊은 애들도 많이 하고 다니던데? 네, 그리고 유행인가 봐. 20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슨 은장도를 메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목에 은장도. 네, 전자담배를 목에다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건 난 못 봤다. 그래요. 하여튼 목걸이 파우치 그리고 가죽 벨트 네. 등이 나왔습니다. 네. 직선으로 돼 있는 가죽 벨트 오래 쓰면 닳아가지고 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얘는 처음부터 휘어져 있어요. 예. 진짜 나 봤어. 되게 이상해. 그러지 마! 그거 있잖아. 합리적일 수도 있잖아. 아랍에서 쓰는 칼같이 생겼어.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있잖아. 네, 맞아요. 시미타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죽이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오파코 가죽이었잖아요. 근데 오파코 가죽의 국내에 수입된 오파코 가죽의 품질에 불만을 느낀 1인님이 네. 이제 한우 가죽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한우 가죽으로 만든 뭔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북 만드는 장인이 북. 한우로 북 만드는 걸 본 이후에 네. 한우로 만든 어떤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이라고들 하던데. 네. 근데 문제는 한우 가죽이 비싸니까. 네. 단가가 안 맞으려면 여기저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니야? 왜 단가가 높아? 이랬는데 답을 알아냈어요.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건들에 쓰이겠죠. 네. 볼 수 없는 물건? 네. 그런데 간만에 모 회장님 사모님의 동전 지갑 이런 거에 한우 가죽을 쓴다. 동전 지갑. 골무 이런 거. 골무. 당구 골무. 네. 그런 거에나 쓰이는. 장성을 위한 최고급 가죽 갑옷, 이런 거. 하여튼, 11월에 개장할. 네. 액세스몰 온라인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네. 액세스몰.kr이거든요. 저희가, 완성이 되면, xsfm.co.kr에도, 링크를 날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접근해드릴 수 있도록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이 곧 개장합니다. 네.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나 이거 좀 멋있는 걸로 바꿔주면 안 돼? 사람들이 이거 반응 제일 좋아요. 그래. 무슨 말이야? 스포츠 중계처럼 딴딴따단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 맨날 방금은 결혼식 행진곡 아니에요? 딴딴따단 딴딴따 그거고. 네. 나는 뚜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딴딴딴 뭐 이런 거 있잖아. KBS 스포츠 인트로 뭐든 아무튼 스포츠. 마사오님 벨소리로 하는 건 어때요? 독 BGM. 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싫습니다.
저도 이제 마상님의 표현을 저랑 이스테이트 때 마상님이 해주신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장날인데 장날. 좋은 거 터트리면 국회의원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취재 활동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조사도 많이들 합니다. 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비해서 순진한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비해서 언론이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건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잘 터트려주질 않아요. 잘 보이게 터트려주질 않아요. 오히려 김무성과 박근혜의 신경전 이런 거나 자꾸 비추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가 짧은 것도 아쉽고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국정감사 건을 잘 못 다룬 점도 좀 아쉬운데 다음 국정감사 때가 오면은 저희들도 정말이지 큰 장난을 벌일 겁니다. 네. 많은 국회의원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취재를 한 건에 한해서만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신문에서 지나가다 얼핏 보셨을 겁니다. 네. 중소기업중앙회의 인턴 직원의 자살 이야기였어요. 네. 정규직을 꿈꾸던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 중앙회의 다른 계약직들도 숨진 직원처럼 열악한 고용 환경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외부 인사들의 성추행까지 참았지만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권모 씨. 제가 잘 보듬어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서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못하니까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이야기의 디테일은 잠시 후에 들으시겠지만은 오늘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반응을 살짝 좀 보죠. 새정치연합의 유승희 의원, 이 양반이 여가위 위원장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중소기업 중앙회가 악질적이다. 저질이다. 네. 통진당의 김재현 의원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관련자들 해임일 거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비치기에는 성범죄 문제가 워낙에 자극적이고 또 나쁜 짓이기도 하니까 많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파고 들어보니 피해자를 자살로 내몬 문제가 그 정도만이 아닌 꽤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신 것으로 보이는 네. 마사오 기동취재반장께서 헐떡거리며 앉아 계십니다. 배불러. 짜장면. 곱빼기 사주지 말걸. 곱빼기를 먹고. 예. 안녕하십니까, 마사오입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국감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그 정의당, 정의당의 그 원내대표죠 심상정 국회의원이 그 이 유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대리 변호사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중기중앙회에 책임져라. 그게 또 하필이면 국감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가부와 또 한노위, 그 여가위와 한노위에서 그 노동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청취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너의 이야기예요. 청취자 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그 청취자 여러분 니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아주 흔해 빠진 이야기. 쓰다. 네. 흔해 빠진 이야기. 이게 정말 너무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여기 그 마포 저 공동 로타리에 가면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퇴근하는 사람들 붙잡고 특히 이제 여직원들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경험했을 법한 이 사회에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죠. 저기 우리 마포잖아요. 걸어다니면 마포에 걸어다니는 직장인들 엄청 많고. 그렇죠. 여기 빌딩 가니까. 마포대교 건너면 여의도의 직장인들 엄청 많고. 그렇죠. 거기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여성분들. 그렇죠. 안 당해본 사람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렇죠. 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90년에 태어난, 90년대가 아니라 이제 90년에 태어난 피해자예요. 2014년 9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네. 더 좋은 명문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대학원 인적자원 개발을 전공합니다. 인적자원 개발. 네.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에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중소기업중앙회. 그러니까 전 줄여서 이제 중기중앙회라고 부를게요. 네. 중기중앙회의 교육기획실장이 이제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어요. 네. 근데 권유를 합니다. 우리 회사 들어와라. 그러니까 중기중앙회에 입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9월에 업무보조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네. 2012년 9월. 12년 9월. 그렇죠. 회계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비정규직이죠. 인턴. 계약직. 그렇죠. 네. 인턴. 근데 이제 자기 전공하고 이제 맞물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사 3개월 후인 2013년 1월 SB CEO 스쿨 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SB CEO 스쿨? 네, SB-CEO 스쿨. 그러니까 이제 그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CEO들이 중소기업의 CEO들이 이제 그 과정을 마치는 게 있어요. 그 네. 대학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무슨 CEO들 상대로 인문학 교실도 하고 뭐 그런 강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기중앙회에서 이제 CEO 스쿨을 하는데 그 부서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퇴사 때까지 쭉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퇴사 때까지 쭉 일을 하는데, 근데 되게 그 주위 동료들이나 나중에 진술서에 보면 네. 일 잘한대요. 유능한 양반이었다. 일 잘하고 싹싹하고 성격 좋고. 예. 전체 파트에서 업무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이거는 이제 복수의 증언들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엄친딸이었나? 그게 맞냐? 엄친딸? 엄친아 그런 표현을 쓰기도 예. 엄친딸이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그 회사 부서 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요새 많이 쓰는 유행어 있잖아요. K 아저씨, 코리아 아저씨 그래가지고 합성어로 개저씨라고 그러잖아요. 개저씨. 극히 낮춰 부르는 말이죠. 네, 개저씨들. 네. 그래 타겟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아까 제가 처음 인트로에서 드린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여기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 출퇴근하는 여직원들 물어보면 안 당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그 소위 과장 부장 아저씨들 개저씨들의 그 시덥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농담 찌끄러기나 그런 근데 이제 성희롱이나 그 경계를 타거나 아니면 훌쩍 넘기는 네. 회식 자리에서 터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개괄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시달리죠.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중소기업 CEO들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대라든가 뭐 사회적 위치,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이 모이는 보통 근데 또 교육과정이라 그러면 교육받으러 간다기보다는 그런 양반들은 사교에서도 그런데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요즘 네트워킹이란 말 좋아하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사회적 지위도 얘기했죠. 중소기업 CEO라든지 오너 정도 되면 재벌 안 부럽지 않아요. 돈은 뭐 모자랄 건 없는. 돈이 시원하죠. 뭐 뭔가 이렇게 그 적의 없이 마사오님이 상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그렇게 인식해달라는 흔해 빠진 얘기라니까. 네, 영화적인 묘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1월에 그러니까 지금 부서 옮긴 지 딱 1년 만이죠. 네.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3개월, 그렇죠. 4개월 만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사하고 1년 4개월 그리고 부서 옮긴 지 1년 만에 네. SB CEO 스쿨 담당 부서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저씨들을 직접 상대하는 파트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 제대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시기 8개월 전인 2014년 1월에 일이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놓치고 싶겠죠, 회사는. 센터장과 차장 등등이 이제 이 피해자에게 야, 너 금년 안으로 올해 안으로 사업 운영직으로 부서 전환되면서 정규직 된다. 정규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만두지 말고 좀만 참고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몇 개월만 버티면 정규직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전무이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업운영직으로 전환해주겠다라고 확답을 해요. 어느 부? 사업운영부. 사업운영부로. 그러니까 그 계저씨들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는. 중기중앙에도 어떤 사업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전무이사급도 그 부서의 직원인 여성이 어떤 고초를 겪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나와요. 봐도 되네요. 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하니 이 결정 이 피해자가 이 양반의 전화를 듣고 믿은 거예요. 아, 정규직 전환되는구나.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저 K저씨들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학수고대를 하면서 일을 했겠죠. 8개월간. 8개월만 그렇죠,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 8개월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올해 안으로 금년 안으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있다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2년을 다 안 채워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채울 필요는 없죠. 전환만 해준다는 마음만 진짜 먹는다면. 사실 뭐 중소기업의 상황을 돌봐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오래 굴리는 것도 우습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예요. 가장 그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 돼, 앞장서야 돼 중기회가. 네. 이제 이 양반이 확답을 해줬고,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성희롱 같은 거, 성추행 이런 것도 참아가면서 하고 있다가 너무 심하니까 같은 부서 그 위 상사한테 그 얘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네. 아, 이제 미치겠다고 이메일로 보고를 해요. 왜 미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희롱을 당하니까 지속되는 성희롱이 너무 심했다. 그렇죠, 계속. 구체적인 사연은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쭉. 근데 이제 이건 전체적인 스토리고, 그럼 어떻게 당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디테일한 거는 뒤에 쭉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한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이제 사태를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네, 상식적으로. 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네. 이 사람의 솔루션이 그랬어요. 무슨 해결책이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도 그 강제추행한 적이 있거든. 지도. 그러니까 주변 동료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뭐라고요? 성희롱보다도 이 지금 왕따가 더 힘들다. 하소연을 한 적이 있대요, 피해자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지내왔는데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딱 2년이 채워진 그날, 바로 그 날짜까지 그날 당일은 아니지만 그 달에 잘립니다. 그러니까 2년을 꽉 채운 거예요. 여기서 그 소위 말하는 기간제법, 정확한 명칭은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 그러니까 1997년에 이제 IMF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막 그 소위 말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 네.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7년 7월에 시행된 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에요. 첫 줄의 취지는 안 읽어주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이 언어 오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기간제 보호법이라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니까, 이 기간제법이.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보호법이라,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동일처우 기본 원칙에 따라서. 동일처우 기본 원칙? 네. 정규직하고 업무가 똑같다면. 네.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보호법이다, 이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 딱 치명적인 게 있죠. 2년 이상 쓰면 안 돼요. 비정규직으로는. 네. 그러면 2년 넘으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르죠. 2년이. 그러니까 저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당당하게 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 법이 나온 이유는. 그렇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굴리냐면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써먹었으면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이 사람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왜냐하면 알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현실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왜 휴대폰 요금 우편으로 받죠. 그럼 한 달에 한 번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알바가 있어요. 택배 뭐 이런 데 가면
딱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일을 해요. 네.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주소지에다가 그 휴대폰 요금 우편 보내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업무는 한 달 내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일 때문에 얘를 한 달 내내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 알바를 쓰는 거죠. 딱 열흘 일할 사람, 일주일 일할 사람, 일당.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정규적으로 그러니까 생기는 업무라든가. 바로 그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바로 이 일이 정규적인 일이냐 비정규적인 일이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적인 일이면 어쩔 수 없으되 비정규직인 일을 2년이나 넘게 시킬 거면 그렇죠. 2년이나 넘게 시킨다는 건 이건 정규적인 일이다. 그러니 이건 걔의 업무가 무엇이든 2년 이상 지속됐다는 얘기는 정규적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사대보험 들어주고 장기 계약 맺어라.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네. 그냥 무기 계약이에요.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죠. 고용 안정이 비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되죠. 그렇죠. 무기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사오님이 그 다음에 넘어가시려고 했던 이야기도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이 힘이 없는 게 기업이 땀만 먹기 너무 좋다. 왜냐면은 그 비정규직 신분이 이미 불안한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잘랐다 채용했다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UMC가 이게 이용해 먹기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네. 이용해 먹기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 먹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이드를 깔아준 거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 제정될 때도 반대하는 의견 중에 분명히 기업청에서 이렇게 쓸 거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 굉장히 높았거든요. 깔끔하게 무시당했고 그때 이 입법할 때 2007년 7월에 그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때 이거를 입법 한 해 만에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처음 뿌리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가요. 네. 근데 기간제법이라든지 노동유연화로 씨가 뿌려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2007년 7월에 그 이명박 때 시행이 될 때 이게 100%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정부에서는 계도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도, 그 가진 혜택과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지도, 네. 고용노동부, 그 노동부, 네. 씨발 뭔 놈의 노동부가 기업 편을 드는 노동부가 세상에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거는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철석같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아니야. 그 짓을 한 건 이번에. 그렇죠. 자, 여기서 기가 막힌 그 숫자가 하나 나와요. 제가 뭡니까? 좀 이거 너무 자극적이라고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다고 한 게 바로 이건데 근데 이렇게 왕따 당하고 너무 그러니까 성추행 당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둘래요 했다가 야 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게. 그래서 그 말 믿고 참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바로 윗 상사한테 얘기했더니 네.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기한이 딱 2년이 채워지자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이 배신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정규직 전환 시기가 2014년 8월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입사가 2012년 9월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딱 만 2개월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일찍 전환시켜줄 수는 있었지만 하여간 그렇죠. 그 이상을 넘길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월이 딱 다가왔어요. 이제 정규직으로 약속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8월에는 공채 들어오는 신입 인턴들 부서 배치 시기라서 그래서 인사 발령을 그때 내기는 어렵고 인사과가 바쁘다. 지금 9월에 전환해줄게. 그런 거 약속했던 거 한 달 미루면 당사자는 정말 답답하죠. 네. 하루 종일이 뭐야. 그렇죠. 한두 주는 기분이 계속 우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7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럼 7월 말 8월 들으면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네. 9월로 해줄게. 그러면 한 달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 또 그 계약을 끊고 다시 한 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8월 끝나고 9월에 잘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2년 동안 어떻게 계약한 거야? 하고 들춰보니 이분은 이 피해자는 2년을 2012년 9월 1일부터 입사해서 3개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약을 6개월을 갱신해요.
그리고 2개월을 갱신하고 3개월을 갱신하고 2개월을 갱신하고 3개월 갱신하고 2개월 갱신하고 총 7번 3, 6, 2, 3, 2, 3, 2개월씩 잘라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쪼개기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일단은 취업 전선에 계셔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거고 인사 담당자들은 정말 잘 아는 문제고 그리고 아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 생소하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잠깐 2개월 돈 벌었다 말고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잠깐만 듣고 와서 처음에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성희롱 성추행 문제들만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 문제가 다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보죠.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업의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음을 밝혀드렸고요. 그와 관련돼서 나온 숫자인 것 같은, 3개월, 2개월, 5개월,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들어볼 차례입니다. 절대 이 돌다리 밖을 나가지 마. 저기 개구멍이 있지만 절대 나가면 안 돼. 응? 법의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요, 개구멍 여기 있어? 여기 개구멍이 있고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절대 나가면 안 돼. 되게 먼지도 없고 그런데, 네. 근데 여기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자.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못 나가게 할 거야. 라면서 계도를 계속. 나가면 안 돼, 여기 개구멍이 있다? 라고 얘기해준. 너 또 나가면 혼내줄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글쎄. 하지만 혼내줄 거야. 이놈 할 거야. 개구멍은 여기 있다. 잊지 마. 기업들은 잊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해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곳이 악용했으니까요. 이 계약직 전문위원은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답니다.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쪼개기 계약은 왜 했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법,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네. 그럼 기간제 근로자, 요거는 이제 뭐 사족인데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하자면 잘난 척 좀 하자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 그게 계약직이죠.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동사하는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서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뭐 이렇대요. 법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보호라는 말이 참 엄한데 와서 고생을 하죠. 그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를 2년간 고용하면 그 다음 날부터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그렇죠. 정규 혹은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짧게 끊어가는 겁니다.
단기 계약직이라고 해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2년 동안 긴 계약으로 2년짜리 계약으로 통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그 다음 날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지잖아요, 날짜가. 이 이야기는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피해자분을, 돌아가신 이분을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반증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자꾸 끊어 계약했다는 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만. 그러면 사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렇죠. 2년 뒤에 계약해준다 그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준다 그랬는데 자꾸만 끊어 계약하고 있었으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약속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성희롱 등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싶을 14년 때. 1월. 그때 이제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끊어 계약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입사할 때부터 끊어 계약 계속 그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규직은 안 바꿔줬을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이분의 유서에 그런 게 나와요. 최선을 다했다 2년 동안. 네. 근데 아주 24개월을 꽉 채워쓰고 버려졌다. 내가 순진한 걸까? 터무니없는 약속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9월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정규직 전환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계약 연장이 8월 26일 날 왕따를 주도했다 그랬죠. 네. 직장 상사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당신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걸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8월 말에. 그러니까 9월 되면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그달 말에 26일 날. 네.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네요. 그렇죠. 뭐 구체적 설명도 없고 그냥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죠. 퇴사를 통보받고 2014년 9월 26일 딱 한 달 후에 스스로 자택의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싸늘한 주검으로 어머니에게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떠난 그 중기중앙회 그 자리에는 조합 이사장의 딸이 채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합 이사장 딸. 네. 조합 이사장은 누구예요? 몰라. 자, 알아봐야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 드리는 너희들의 흔해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유족들이 네. 이 중기중앙회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그 대리 변호사를 통해서.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네. 아니면 법원에서 다툼이 있던가 뭔가 이제 법적인 액션이 취해질 겁니다. 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은 아니에요. 네. 이것이 어떤 법의 판단을 받은 구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진술서와 또 고발장 그리고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판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네. 가해자가 7명이 돼요. 7명. 참 많죠? 첫 번째로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이 중소기업 연구원의 연구원이에요. 네,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그렇죠. 중소기업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CEO 스쿨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신 이 돌아가신 피해자가 소위 그 아까 CEO 스쿨 부서에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대학에 보면 조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 뭐 이런 거 업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험 보면 뭐 프린트물 나눠주고 뭐 이런 그런 보조 진행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그 CEO 스쿨 수강생들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함께 호흡하고. 그렇겠죠. 안면이 트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술도 마시고 이럽니다. 끝나고 술도 먹어. 회식 자리 같은 데 불려가고 이래요. 그 회식은 보통 당연히 불려가는 거죠. 그렇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회사 앞에서 식사 함께 하자. 그런데 자기네 수강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피해자분이 약을 복용 중이어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 상태였대요. 근데 계속 강제로 술을 권하고, 그러니까 개저씨들 있잖아 왜. 술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한잔해 계속 머리에 떠올려지죠 그 상황이.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을 붙잡고서는 노래방 가자고, 노래방 가자고 강요를 합니다. 상당히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차분히 설득해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대로변에서 이 아저씨가 이제 술 한잔 했잖아요. 갑자기 끌어안고는 들어 올렸대요. 어이쿠 하면서 이제 번쩍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짓을 했대요. 그 지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 그 이야기, 이 전체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초반에 부서 옮기고 나서 계속되는 성희롱 성추행으로 힘들어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사례들을. 네. 이러니 안 힘들었겠냐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명불상에 그 남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똑같이 CEO 스쿨 수강생인데 식당에서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답니다. 한 번이었을까요? 뭐 아무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이런 분들 계시죠. 이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하는 거니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럼 뭐 장난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참 얼마 전에 그 골프장에서 저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어? 뭐 박혜태 씨요. 네.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인가 거기서 골프장 캐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네.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항의를 하거나 윗선에 보고를 해서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딱 고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딱 이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 내가 뭘 했다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대려 화를 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오늘 이제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마사오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건데 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흔하니까 그 케이스도 그거 오해일 수 있지 않냐는 반문 별로 그건 법정에서 하겠지만 별로 저희들은 던지고 싶지가 않은 게요.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 대한민국 사회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게 비슷하니까 안타깝지만 뭔지 알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 만화를 읽을 때 있잖아요. 만화 배경 한 컷 네모난 박스 한 컷에 어떤 극화체 보면은 배경이 되게 디테일하고 촘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그 대사만 읽지 그런 그림 하나하나 일일이 보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만화 한 페이지 그 한 컷을 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람들 느끼거든요. 굉장히 빨리 인지하거든요. 그 눈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또 사람은 이거 의도한 거다. 그래서 진짜 자빠지면서 어이구 해서 실수로 딱 만졌으면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만진 사람의 그 이후 행동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쾌했다 불쾌하지 않았다는 건 바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희한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다음 케이스는 어떤 겁니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는 이 CEO 스쿨 8기 워크숍을 용인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행사 장소인 식당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진행을 했대요. 그러면 또 행사 진행을 담당하셔야 되는 피해자분도 계속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럼 거기 이제 센터장이 그 모 대표가 그러니까 얘들 그 CEO 스쿨은 다 무슨 중소기업 사장 대표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끝발 좀 있는 모 대표가 저 누구누구 씨랑 노래 한 곡 하고 싶다는데 노래 한 곡만 해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웨이터 노릇을 한 거죠. 나이트 웨이터 노릇을 센터장이. 그러니까 싫다고. 한 번 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꾸를 안 했대요. 아예. 그랬더니 그 모 대표가 그냥 스스로 비쩍비쩍 와가지고 이 그 피해자를 끌고 강제로
그 무대로 데려간 겁니다. 답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장이 와서 그 웨이터 부킹 짓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아예 그냥 이 대표가 와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끌고 간 거예요. 대표라는 사람은 수강생. 그렇죠. 그 스쿨 8기. 중소기업 사장. 네. 그래서 그 후에 또 이제 2차 행사로 간 그 라운지에서 피해자의 팔, 어깨 이런 거에 손을 올리는 건 물론이고 이 피해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계속 찾아서 졸졸 따라다녔대요. 피해자가 유서에 써기를 그때 상당한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건 후에 이 모 대표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사과 전화를 했대요. 네. 그 사과했대요, 전화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 대표가 이 다음 모임에는 빠지게 된 거예요. 불참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불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전화를 하면서. 네, 피해자는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불참 통보를 하는 전화에다 대고, 용순 씨,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빠구리 해야겠네? 아, 미안. 용순 씨, 빠구리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비속어라 그러죠, 이걸? 네. 이 비속어의 뜻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크게 당황을 하자, 이제 그 대표는 진짜 뜻 몰라? 응? 에이, 알면서.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대요. 네. 그래 놓고서는 이게 우리 고향에서는 결석이란 뜻이야. 그럼 나 끊는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거죠, 전형적인 그 계저씨들의 알 수 없는 유머 코드인 거예요. 성희롱이고. 근데 이걸 에이,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고향에서는 이게 결석이라는 뜻인데, 빠그리, 이런 거죠. 그죠? 그래, 그런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그 위에 상사한테, 네. 다른 상사한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하여튼 또 상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모 대표에게 주의를 줬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발끈해가지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를 왜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냐고, 그냥 재밌자고 웃긴 농담을 했을 뿐인데. 다시 피해자분에게 전화해서 또 따졌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용인 워크숍에서 그렇게 쭈무르고 막 나이트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강제로 무들 끌고 가고 이걸 다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과 전화가 사실은 사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케이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왕따를 주도한 직장 상사.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성희롱 성추행보다도 피해자가 더 힘들었다고 하는 네. 그 왕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K씨라고 할게요. 하도 헷갈리니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 K씨는 피해자가 근무한 부의 부장이었어요. 네. 네. 이 직속상관인데 직속상관 중에서도 이제 권한과 책임이 가장 무거운 자인데 직장 내 관리자로서는 이제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직속상관이니까. 예. 그래서 이메일로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처음 전체 이야기를 할 때 성희롱 성추행이 너무 힘들어서 직속상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자 그 메일을 받고 왕따를 주도한 사람이 이 인재교육부장이라는 사람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사람도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수강생들, 계저씨들, 그 CEO 스쿨에 다니는 계저씨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됐으니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서 이메일로 사연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해줘요, 도와줘요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의 행동은 어떻게 했느냐? 인재교육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다른 정직원들과 계약직 전문위원들을 다 불러 모아요. 피해자만 빼고요? 다 같이. 네. 그 보는 앞에서 한 사람 호명하면서 성희롱 당한 적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 한번 얘기해봐. 아니 저기 누구 씨가 우리 피해자 누구 씨가 이런 성희롱을 당했다는데 당신 뭐 용수 씨도 그런 거 당한 적 있어? 이게 아니라 그게 너 당했어? 너 당한 적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야 이거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성희롱 제보를 받아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니 별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유별나다 애가 그런 인상을 주기 딱 좋은 행동이죠. 그런 태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도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따져 묻듯이 묻는 거예요. 다 한 적 있어? 다 한 적 있어? 그러면 그 말 뜻은 얘만 유별나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해하기는커녕 반대로 화가 났고 그 화를 내기 위해서 의 모든 인원을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혼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망신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직된 조직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터졌다? 너 지금 내 앞길 막을 일 있냐? 미쳤냐? 지금 어디서 그런 거 가지고 내 앞길을 막으려 그러냐면서 분노한 상태죠, 이분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자, 여기까지도 깨는데, 충분히 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직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극존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평소에는 반말을 하면서 친근하게 됐던 사이들인데, 직속 상관이, 부장이? 네. 이 일 있고 나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극존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이 너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긴 합니다만은 일단 제 이해의 선에서는, 제 상식의 이해의 선에서는 빈정됨이네요. 네. 비아냥이네요. 네. 피해자에 대한. 네. 너 때문에 부서 분위기 다 흐려졌다는 항의를 피해자에게 한 거네요. 부장이.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되게 불편을 한번 느끼게 되죠. 그 분위기상이 얼마나 깨겠어요. 네. 그죠? 그렇게 2014년 6월부터 퇴사 직전까지 이런 부서 분위기, 소위 왕따적 분위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사회생활 해보면은 그 정도 분위기만 잡히더라도 이게 왕따가 된다는 게 사람들이 모두 비겁해서가 아니라 전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이제 서로 띄엄띄엄 하게 되고 말을 좀 한마디라도 덜 걸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는 유추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는 스토킹도 당했어요. 심지어는. 스토킹이요? 예. 유서의 그 생전 진술에 따르면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 스토킹 행각인데요. 7기, 그 CEO 스쿨 7기 그 수강생이었던 계저 씨가 꽂힌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 갔다 올 때 선물을 싫다는데도 갖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 뻘인데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 그러고, 그리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를 표시를 했죠, 당연히. 근데 자기 행동에 대한 그 해명, 이걸 장문의 카톡으로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무시를 했죠. 차단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해당 그 스토커 계저 씨의 기업 방문 행사가 또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때문에 계속 엮이게 되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네. 다시 연락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또 카톡으로 계속 또 연락을 하고, 통화 녹취하고 카톡 화면 캡처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또 다른 그 차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나 무서워 죽겠다고. 이 사람 집착이 심하다고. 그리고 이제 오죽하면 핸드폰을 바꿔요. 이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분의 그 인재교육부서에서의 업무가 대충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사례들을 쭉. 알겠네요, 뭔지. 그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운영부, 그러니까 부서도 옮겨주겠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참았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모든 남자분들이 혹은 모든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이 다 잠재적인 가해자다,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계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수강생들은 꾸준히 들어올 테고 10명에 한 사람, 20명에 한 사람 그 정도까지 안 쳐주고 100명에 한 사람이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이 중소기업 중앙에 있는 이 직원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만 성추행을 했다 라면은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이 누적되겠죠, 스트레스가.
그렇죠. 예.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러면 이게 씨발 그게 무슨 북두신권의 나라지 이게 사람 사는 나라나. 근데 다시 반복합니다. 청취자 너희들의 아주 흔해 빠진 이야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 7명이냐? 그럼 마지막에는.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하는 건 계절씨들은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요, 들어요. 자기 얘기 아닌 줄 알면서. 네. 이제 6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 한 명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결국엔 목숨도 끊고, 이렇게 다 알려져요. 네. 그런데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데 이거는 너무 클리셰래가지고 얘기하기도 짜증날 정도예요. 은폐하기에 급급하죠. 상황을 덮기에 급급하고. 굳이 언급을 하시길래 전 색다른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언급할,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 그 대상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얘기는 더 이상 없고, 네. 이제, 너희들의 아주 흔해 빠진 이야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고, 마침 국가임 시즌이어서, 여가위원회나 환노위원회에서 조금 다뤄졌죠. 그리고, 메인 언론 뉴스, 이런 거에선 찾아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네. 오늘의 얘기는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요 뒤 이어서, 그러면, 또 씨발 전문 용어 나오니까 또 까먹었다. 법적인 잠깐만. 다시 법적인 거야. 제가 영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유럽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막 영화에서 터지잖아요. 막 도심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화 마지막에 그 영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이 은폐되는 걸로 끝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근데 유럽 영화들은 대체로 그 은폐의 주체가 러시아 정보부예요. 근데 미국 영화는 뭐 CIA나 FBI, 뭐 X-파일 같은 경우는 피마에서 은폐했죠. 근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윗선에서 야 이거 기사 나가면 우리 모가지 다 잘려 덮자 이러면서 덮는 경우가 많아요. 체보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마사오님이 말씀해주신 너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군요. 네. 네. 우리네요, 우리. 네. 빨리 찾으세요. 잠깐만. 아까 찾아놨는데 씨발 없어. 이걸 뭐라 그러냐? 에필로그라고 하나? 네. 뒤에 잠깐 마무리하는 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은 670만 명이랍니다. 네. 비율로는 35%. 3명 중 1명이죠. 네, 노동인구의 3명 중 1명. 비정규직이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11.1%라고 합니다. 3명이 모여 있으면 1명은 비정규직인 나라에서 더 암울한 건 정규직 여성 직원도 오늘 이 피해자 여성분의 근무 조건과 얼마나 다를지 전 모르겠어요. 2가지예요. 쪼개기 계약. 누군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녀의 삶도 쪼개졌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쪼개졌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인 엊그제 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정부는 이런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조건을 3년 넘으면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대책이래요. 아까 이용이 표현해준 대로라면 그냥 좀 더 넓은 개구멍을 파줄 뿐이네요. 야, 너 이 개구멍 이제 그만 돌아다녀야 돼. 이거 막을 거야. 여기 더 큰 게 있지만 절대. 이거 뭡니까 진짜. 그 재밌지 않아요 발상이? 그러니까 봐봐 2년을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법의 이름이 비정규 보호법이야. 보호가 들어간다고, 보호가. 2년 이상 쓰면 이건 이 일 자체가 정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런데 이 개새끼들이 악용을 해서 2년 꽉 채우고 잘라. 그것도 2년 쭉 쓰다가 언제 갱신할지 모르니까 쪼개기. 2년 동안 7번을 쪼갰어요. 이렇게 악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럼 나라에서 아이고 저런 큰일이네. 대책을 세우자.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 기업 개새끼들이 말 안 듣고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고 자르니까 이걸 3년으로 늘리면 되겠네. 그럼 1년은 더 쓸 거 아니야? 네. 존경스럽지 않나요, 정말? 요런 이야기. 네. 요런 그 쪼개기법 이야기. 그리고 CEO 스쿨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는 안 가봤지만, 그 소위 중소기업 대표들. 뭔지 어떤 네트워킹과. 네,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 냄새는 알죠. 거기에서, 정말... 업무 진행을 맡는 아가씨, 여직원의 고역. 거기, 이 마포 공덕동 출퇴근하는 여직원들의 처지와 뭐 그리 다를까. 그럼요. 이렇게 CEO 스쿨 이런 거 좋아하는 그 개저씨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으로 돈 좀 벌어놓으신 그런 부류의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1대1로만 만나도. 근데 그런 분들이 몰려있는 곳이라 거기에 어떻게 피곤해요? 내가 저 사람 면 내가 경찰서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막. 이거, 이 정도면은 정당방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남자인데다가, 그런, 무리를 만난 적도 없어요. 1대1인데도. 일기토를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지금 삐소리로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이용의 표현은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제, 발라 목 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발라 목 울려도 이게 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권장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막 이런 기분도 들고. 네. 합법은 아니래도 기소까지는 안 나갈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 참작. 근데 여성이 이런 아저씨들을 또 어디 못 가게 또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무슨 스쿨 한다고. 그러니까 지방에 워크숍 가서 대강당이라든지 수련원 잡아놓고 수련원에 가둬놓은 거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하면서 의해 하는 거죠. 와, 정말 지옥이네요. 근무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걸 참다 왜 정규직으로 다른 부서로 전환해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최고위직 상사의 확답을 듣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이를 악물고 견뎠으나 그래서 이제 굳이 한 달 갱신으로 해서까지 이렇게 미뤘으나 그러니까 다시 끊고 다시 한 달 간 거 아니야. 왜냐면 2달 갔으면 전환이 돼야 되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인사위원회에서 안 됐대. 그 소위 말하는 왕따를 진행한 그 직장 상사가. 걔가 또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얘는 전환시켜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멘탈 붕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왠지 이 상황이 있고 나서 그 아저씨가 했을 얘기가 귀에 아른거리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안 챙겨줬을 것 같아? 오늘 되게 이용이 청취자분들 화를 잘 돋구나요. 네. 오늘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빡치네요. 이런 얘기였고요. 이런 트윗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이제 100회를 들으시고, 그동안 이제 취재해오던 일들 어떻게 진행됐냐? 이거 이제 궁금하신 트윗을 봤던 것 같은데, 간단히만 지금 잠깐 시간을 빌어서 짚고 넘어가자면, 김왕규진 군과 김왕규진 군과 초등학교 측의 갈등이 여전하고 김왕규진 군의 근황은 김왕규진 군의 트위터를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명 김어준 대구의 고소왕은 이명박 아니었어요? 이명박이었나? 김어준이었지. 김어준이었구나. 이명박을 고소했죠. 그렇구나. 이 사람 지금도 고소 많이 하죠. 네. 요거, 이명박. 네.
저한테 제보하셨던 네. 그 이명박 씨하고 네. 지금도 이제 메일이나 네. 문자로 주고받는데 네. 뭐 계속 진행 중인데 더 좀 이제 그 다른 케이스들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 계속 그러고 삽니다. 네. 뭐 저 증거 확보하고 있는 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필리핀 납치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저희들이 78회였을 겁니다. 77회였나 해서 알려드렸던 정도 선에서 이제 안타깝지만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취재했던 게 있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좀 깝깝하다 그래야 되나? 짜증나야 된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게 김완규진 사건. 개인적으로 좀 제일 답답한. 네. 사건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눈을 떼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왜 애둘러 드리냐면은 이 사건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마사오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건이 많이 회자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주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는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료 여기저기서 이제 취합해오신 마사오님 또 이 문제 더 뒤지시다가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러 나중에 또 나오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친구와의 채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 유혹의 한수를 즐길 시간입니다. 바람 불면 상처 날까 걱정하는 그에게 스테픈 울프 아이패드 커버. 저 가방은 진품인데 그래도 그녀가 허전한 이유는? 스테픈 울프 빈티지 사칠백.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마선 진짜 조심하시고요. 진짜 술 조심하시고요. 그 너무 진지한 눈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저는 진짜 제가 극진이 섬기는 형이잖아요. 극진이 섬기는 형님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네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길 바래. 네네. 흔한 일이라는 표현을 너무 당당하게 드리게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시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지속적인 성폭력과 그리고 침묵에 대한 강요, 그리고 그 외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라에서 밝힌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겠다 3년으로 라는 말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2년 안에 목숨을 버릴 것을 1년 더 살게 해주겠다. 고마운 줄 알아라 정도로 읽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끊어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네. 쪼개기 계약을 생각해보면 죽는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죽기 전에 1년 더 부려먹겠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석도 적절한 듯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kbiz.or.kr 홈페이지는 모바일 반응성도 가지고 있네요. 모바일 페이지를 보니까요. PC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메인 메뉴 있고 그 밑에 주요 사업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8개의 메뉴 아이콘 버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서브로 8개, 7개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슬라이드로 볼 수 있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0월 8일부터 이런 창이 뜹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근 2년간 중소기업 CEO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고인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존댓말 써야 될 거 아니야, 개새끼들이. 뭐라고 해놨어요?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대잖아.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읽는 사람한테 존댓말 할 새끼들이 피해자 유족한테 존댓말 할 생각은 못하냐?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CEO 교육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의 고인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조 직원 문제도 근무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여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표합니다.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중소기업 중앙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글이 긴데요. 사과가 없고요. 사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죠. 네. 벼락을 맞은 저희가 벼락을 맞아서 아쉽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 밑에는 1965년부터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 중소기업 뉴스 뭐 이런 말이 있어 있네요. 나눔을 통한 행복과 희망 함께이기에 가능한 기적 사랑 나눔 재단 뭐 이런 말도 보이고. 네. 중소기업의 친구랍니다. 중소기업의 친구도 중소기업 노동자는 편안히 잘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